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차를 좀 닦았는데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고 나와 보니까 차가 노란색으로 변해져 있더라고요. 오늘 619일 차입니다. 시간은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째 날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참 노는 날도 참 많죠. 오늘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토요일이어서 5월 7일 대체 공휴일, 5월 8일 어버이날, 노는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 찾아뵈어야 되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2일 부처님 오신 날, 내 주변에 있는 돌이 정말 많이 나가는 달입니다. 그래도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카톡에서 봤는데요. 요사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미국에서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노벨상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기분이 좋은지 노벨상 그거 좋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축에 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솔로몬이 어린 갓난 아이를 데리고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진짜 엄마고 한 명은 가짜 엄마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를 발휘를 해서 그러면 좋다. 이 아이를 둘로 나누도록 하겠다.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나누면 안 됩니다. 가짜 엄마는 나누십시오.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생각을 해서라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비추어 가지고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상은 트럼프가 가져가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 그게 진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옆에서 깔짝깔짝 거리는 놈이 한 명 있더라고요. 대한애국당인가? 예,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를 만나서 200조를 준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다라는, 예, 그 엄청난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있다는 거죠.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속에서 배가 아프면은 9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이 그 사람만 그런 판단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머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유심히 눈과 귀를 그쪽으로 맞추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희들이 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사드 철거를 위해서 오늘도 꿋꿋하게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19일 사드 철거 집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요 이빨만 나웃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사두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사두가고 평화오라 투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율동 천사 율동 천사가 예 우리 유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율동 천사 유진이를 위해서 우리 큰 박수 주십시오. 유진이 장하다. 모두 다 저 믿음
감사합니다. 항상 이 행복합니다가 이제 우리는 끝부분에 자주 하다 보니까 오늘이 이 시간이 마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첫 시작하는 율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발언이 4분이나 계십니다. 한 분당 한 7분 내지 8분 정도 그렇게 시간이 할애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소선리 상황을 강현욱 교무님 나오셔서 브리핑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지난 27일 정상회담 보였습니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아니요. 예. 3월에 불어왔던 봄바람이 4월 27일 남북 정상 두 손에서 평화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대결 말고 대화하라, 전쟁 말고 평화협정. 지난 600일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김천과 성주와 그리고 원불교 그리고 평화를 염원한 애들이 함께 한결같이 외쳐왔던 염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지난 27일 그 염원들이 꽃피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두 손 높이 환영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선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결의에 천명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은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 대한 불가침을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두 정상이 전면에 선언하였습니다. 2년에 가까운 시간 염원해왔던 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소성리 마을에 관해서 한 마당에 TV 틀어놓고 떡도 좀 사다 놓고 먹으면서 그 장면을 다 같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에 27일 정말 하루만큼은 우리 모두 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국민 아니야. 27일 하루만큼은 제발 공사 중지하고 소속리에서 경찰도 좀 빼고 우리 같이 이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자. 두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지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나 국방부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아침에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경찰 대응이 끝났고 경찰 저지선 앞으로 가서 기도식을 합니다. 외침 기도를 하고 이것을 한 지가 3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갑자기 경찰들이 기도식으로 올라가는 인원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가로막고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올라갈 수 없냐 했더니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답니다. 즉 경찰들끼리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인수인계 다 됐다, 다 얘기된 거니까 올라가겠다 했는데 안 된답니다. 나중에 지들끼리 얘기하더니 우리한테 올라가는 인원수를 얘기해달라고. 인원수 필요하면 니네가 세라. 인원수 제한하려는 거냐? 니들이 세라 지나가면. 뭔 상관이냐? 그랬더니 내 말 안 들을 거면은 내 말에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드러내. 라는 말과 함께 거기에 있던 종교인들과 우리 지킴이들, 주민들이 전부 다 들려 나왔습니다. 그게 27일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판문점 선언이 나오는 날 있었던 사태였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박수를 칠 때 함께 만세를 불렀어야 할 우리는 여전히 북핵 핑계로 만들어진 허망한 남북 분단의 갈등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했었습니다. 65년 분단의 세월을 넘어서 두 정상이 더 이상 전쟁도 없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일체의 적대 행위가 전면 중지되고 군축을 실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8천만 결에 전 세계에 선언하였지만 여전히 저곳에서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위한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경찰 수백 명이 조그만 마을의 점령군처럼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을 회관과 마을 입구와 진박교를 봉쇄하고 사람들을 가둡니다. 그리고 공사 인부들을 출입시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이면 낮이면 경찰들이 빨강 경광보를 휘두르면서 마을 곳곳을 배회하고 다닙니다. 그것이 현재 판문점 선언이 일어나고 나서 현재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부에 물을 수밖에 없죠. 전쟁도 없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하고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선언되는데 사드는 왜 계속 현재 진행 중이냐? 정부와 미국 말대로 북한에 대항하는 무기라면은 마땅히 배치 절차가 중단되어야 합당한 거 아니냐? 공사가 중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역시 미국을 위한 전쟁 무기이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선언과는 상관없이 그냥 배치하려고 작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정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부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답니다. 정부 관계자에게 현재 소송리 상황을 전하면서 경찰이를 빼라. 계속 진행시킬 것이냐. 이런 상황을, 이런 계엄령 같은 상황을 계속 진행시킬 거냐. 경찰이라도 제발 빼라. 라고 호소하면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를 믿어달라. 정부를 믿어달라. 그래, 정부 잘하고 있습니다. 정부 잘하고 있죠,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만큼은 지난 9월 7일 추가 배치 이후에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지난 23일 부지공사 강행, 그리고 현재 조그만 한 마을에 계엄령을 만들어버린 사태까지 모든 메시지가 사드의 완전 배치를 향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믿으라는 거냐, 나보고, 우리 보고. 그래도 정부는 믿어달랍니다. 예,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정부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믿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정부는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온몸을 던져서 저 사드의 완전 배치를 막아냈고 외교적 틈을 만들어서 그 틈 속에서 오늘날 평화정사란을 꽃피워냈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철회의 마지막 명분으로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 저 미국의 불법 전략무기 사드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킴으로써 대결이 있어야 권력을 유지하는 놈들, 전쟁이 있어야 배 부르는 놈들, 그 놈들로부터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렇게 정부가 아니라 정부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김천과 성주 소성리에도 한반도 평화의 꽃을 피워내고 평화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손으로 열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마을을 지키는 장승과 같이 이 자리와 소성리를 굳건히 지킴으로써 27일 두 정상에서 피어난 꽃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화의 열매로 꼭 열리기를 기원할 것입니다. 그로써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정 눈앞이다. 소성리에서 경찰 빼라. 평화협정 눈앞이다. 불법 부지공사 중단하라. 평화협정 눈앞이다. 국방부의 적폐 세력 동작 그만. 마치겠습니다. 평화. 네, 고맙습니다. 강현우 교문이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제 세 분이 남으셨는데, 동서의 어머니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서방이 발언을 하면 굉장히 힘이 솟는다. 그래서 제가 이서방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을 좀 부탁하면 기차 끌고 집에 간다 그래요. 그래서 발언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분으로, 나중에 그 철로가 연결이 되면 직접 끌고 우리 베를린까지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메이데이. 그와 관련해서 우리 장재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평화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네, 우리 김대성 공동위원장님이 화물연대 지회장도 맡고 계시고 또 민단협 의장도 맡고 계시고 오늘 노동절에 대해서 좀 여러분 우리 시민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부득이 또 이 자리에 안 나오셔서 제가 대신 불려 나왔습니다. 주부담도 여기 우리 이동욱 선생님이나 우리 함수현 선생님이나 또 이게 오늘 안 보이시네 우리 설동현 동지 노동조합에 또 상근자로 지금 또 일하고 있는 분들이 더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나름 아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노동절이라서 회사에 쉬는 회사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휴직을 취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직장에 나가셔서 일을 하신 분도 계신데 오늘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노동절 128회입니다. 8주년, 128주년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대규모 그 노동 집회가 잡혀 있을 거예요. 뉴스에는 서울 쪽에 주로 오던데, 우리 대구 경북 쪽에서도, 우리 경북에서는, 포항에서 오늘 집회가 있을 거예요. 대구에서는 또 대구 지역 노동자들은 대구에서 이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집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노동절은 뭐 1986년도에 그 미국 시카고에서 5월달에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보장해달라고 파업을 벌였습니다. 1986년도에 그렇게 파업을 하고 할 때 미국 경찰에서 노동자 4명이 또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1년의 사건이 2년에 걸쳐서 쭉 이렇게 노동 관련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이제 프랑스 혁명 100주년 되는 1989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 날을 그날에 미국에 있었던 5월달에 있었던 노동 관련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5월 1일을 우리 세계 노동자들이 기념하자 해서 매년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메이데이로 기념하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쭉 이어져 오고 노동자들은 그 날을 기념하면서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해오는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노동절의 유래는 상당히 깊어요. 그죠? 상당히 깊게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원래는 노동절이었는데 이름이 중간에 한번 또 이렇게 오면서 날짜도 3월로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5월 1일로 돌아왔지만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지금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노동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근로자의 날.
예, 근로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용어가 주는 그 느낌이라 하는 게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상당히 그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1960년, 63년도 이때의 그 근로자의 날로 지정해가지고 쭉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 헌법 개헌을 하는 그 헌법에서 몰랐던 이 근로자의 날, 근로자라는 얘기를 노동자로 이렇게 바꿔 부르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노동자들이 불리기를 근로자보다는 노동자로 불리기를 선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오히려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과거에 보면 막 TV에 막 파업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 쟤네들 뭐 월급도 많이 받는데 뭐 한데 저 또 더 달라고 한다 막 이런 얘기 하셨죠, 그죠? 예, 또 특히나 회사 내부의 임금 인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정치적인 문제로, 그죠? 정치적인 문제로 뭐 무상 교육이나 무상 의료나 이런 거 가지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이러면 회사 일도 아닌데 더군다나 또 파업한다고 이렇게 막 비난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 2000년대 넘어오면서 2000년대까지 오면서 많은 그 노동조합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노동조합이 헌법에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 3건이. 노동 3건이 아시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노동 3건이 헌법 33조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직장 내에서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결성을 해서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면 사측과 협상을 하고 협상이 잘 안 될 때는 이 단체 행동할 수 있는 소위 파업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만 결성했다면 해고를 시키는 회사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겠다고 마음먹으려면 해고를 각오해야만 나설 수 있는 그러한 게 지금도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이러한 상황이고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에 우리나라가 어디 가입했습니까? 선진국 된다고 OECD 가입했죠. OECD 가입되면 선진국 된다고 우리 국민들 자부심을 가지고 좋아를 하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OECD 가입을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정교조, 우리가 다들 아시는 정교조 합법화, 공무원 노조 이런 거 다 이게 법으로 보장해주고 해줘야만 OECD 가입된다. 선진국은 그냥 국민소득만 높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소득과 더불어 그 나라의 복지, 의식 수준, 제도화 이런 것들이 같이 선진화돼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빨리 OECD 가입해서 우리나라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 이렇게 국민들을 홍보하고 하려고 억지로 가입하니까 좋다. 우선 가입 줄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교조 공무원 노조 다 허용하고 이런 조건을 달아서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도 보면 박근혜 정부 때입니까?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어버리고 공무원 완전한 노동 3권을 주지 않고 지금 단체 단결권 그리고 교섭권도 좀 불안정하지만 이 두 개만 주고 단체 행동권은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이 임금 노동자라면 월급으로 내가 사장이 아니고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라면 모두가 똑같이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보장을 받아야지 정말 국제기구 ILO가 기준하고 있는 그런 것에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OECD 가입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진합니다. 이번 정부, 다음 정부 지나가기 전에 정말 이런 부분에 노동절을 기념해서 노동 3권이 정말 완벽하게 정말 보장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제화하고 법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자들이 외친 것도 노동헌법. 사실은 헌법에 들어있는 것만 잘 허용해주고 지켜주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나 지켜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1970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근로기준법, 그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3권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위법으로 법률로 제정해놓은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을 너무나 안 지켜가지고 이 혹독하게 자치하는 게 항의해서 서울의 평화시장에 근무하는 전태일이라는 청년이 22살의 나이에 분신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전태일 열사가 시다 그 봉제 공장이라고 그러죠. 시다로 들어가서 재단사로 근무할 때에 여공들, 그 당시에 여공들이 하루에 뭐 16시간씩 이렇게 근무하고도 너무나 적은 임금을 받고 근무를 많이 하고 임금을 적게 받는 것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비합리적인 거, 지금 말하면 성추행도 많이 나오고 그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막 비일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한가위에서 딴 거 아닙니다. 법 지키라고 노동청에 진정도 넣고 많은 걸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을 원래는 거기 집회를 동료 직원들과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경찰에서 원천 봉쇄하는 바람에 몸을 불살하면서 한거했던 청년이 우리 전태일 열사입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80년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가지고도 노동조합들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해서 많이 투쟁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민주화 올 때에 파업하고 이런 거 보면 많이 이렇게 비난하신 분들은 있지만 사실은 해방 이후에 독재 정권에도 많이 한가하면서 노동활동을 했지만 그 이전에 일제시대 때 더 많이 투쟁했어요. 노동조합이. 우리가 일제의 총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노동자들은 투쟁했었습니다. 우리 해방 전에 일제시대 때 우리 공무노조, 철도노조 이런 거 다 있었습니다. 그죠? 다 있었는데 해방 후에 이승만 정권, 군사정권 들어오면서 많이 무력화시키고 없앴었죠. 공무노조 없애고 막 이런 식으로 없앴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난번에 우리 평화광장에 와서 고공농성 한국 기록을 깰 정도로 오랫동안 하셨던 스타케미칼 그 창하우 동지가 발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공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일제시 1923년도에 일본의 총칼이 한참 우리 민족을 억누를 때에 있었어요. 을밀대 강주용이라는 여성입니다. 여성 노동자가 을밀대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인 남자의 임금의 반을 조선 남자 노동자들이 받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조선 노동자들의 임금은 또 조선 남자들의 임금의 반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선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을 또 더 적게 줄이려고 하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49명의 그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1923년도에 파업을 하면서 을밀대에 올라간 거예요. 강주영 여성 노동자가. 이렇게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제도와 또 사측의 착취에 저항하면서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1년들이 쭉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또 피가 이렇게 묻어서 정말 오늘날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지금이나마 권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00년 이전에는 하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쟤네들은 월급을 많이 받는데도 또 더 받으려고 데모한다.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하니까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기업 노동자들도 우리 흔히 말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데 보면 가입되는 노동자들이 보면 지금은 우리 비정규직 동지들도 많지만 실제로 가입되는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 보면 대공장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대기업들이. 그래서 이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선도적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선도적 투쟁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받는 사람이 또 더 달라고 한다 이런 비난이 많아서 벌써 한 2000년 넘어오면서 사회적 임금을 위해서 이 대공장에서는 투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임금. 지금 과거보다는 우리 어르신들 병원에 가면 좀 적게 내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 의료비 내는 거. 그러면 자녀들, 손자분들 두고 계시지만 과거보다는 요새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 교육이 되고, 그죠? 지금 초등학교는 급식이 무상으로 지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경상도 말고 다른 데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무상 급식이 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주진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그게 흔히 말하는 우리 사회적 임금이거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쟁취하면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적 임금을 위해서 많이 투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조직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할 때 정말 조직되지 못한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보면 몇 명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적인 게 이번에 뭡니까? 최저임금. 사실상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조직된 노동자들보다는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 그리고 중소기업의 이 소상공인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최저임금 같은 게 사실은 많이 인상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눔과 분배. 이 분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저소득층이라든지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사실은 이 최저임금 자체가 더 많이 향상이 된다. 다른 OECD 국가에 가입되고 있는 나라와 비교를 해봐도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정말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국민들, 서민들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노동절을 기념해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다음에 우리 기회가 되면 우리 노동조합에 관계되시는 분 있을 때 한번 더 나와서 말씀 자세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평화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감사합니다. 장재호 사무국장 때문에 오늘 프로그램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예, 3분만 하면 거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5분 이상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예, 부득이하게 발언하실 분이 한 분이 발언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장재호 사무국장님의 그 메이데이 관련된 발언과 좀 맞추어서 동영상 하나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개를 연속으로 동영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원은 사드가 없는 곳에서 보여주세요. 반대 그 소리
네, 오늘은 진행이 좀 매끄럽지가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때릴까요, 이렇게? 예. 그 다음 발언 순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없어서 중간에 끊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발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강영애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오시거든요. 예,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늘 함께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앞에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느낌과 대화보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소송이나 우리 김천시에 이래 나오시는 분들, 어머니들, 아버님들, 이래 함께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우리가 이 마음의 의식 속에 내가 아니면 누가 또 누구라도 하겠지 하지만 각자 내면에서 어떤 그 작은 양심이라고 할까요? 자꾸 예, 아마 모두의 마음의 소리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교무님 말씀 보다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소송리에 제가 함께 하진 않았습니다. 한두 번 가본 적은 있어도 그럴 때 제가 두 마음이 있어요. 실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갈 수도 있지만 가지는 않고 또 보면은 미안하다는 소리를 제 자신을 자꾸 합리화시킨다는 거. 정말 이래 양심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어떤 삶 속에서 변화보다가는 김천에 와서 이 사드라는 엄청난 이 무서운 이런 세계적인 전쟁, 이 배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하니까, 사람의 가슴은 정의로워라, 양심을 지켜라, 의로워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듣고 보고 했지만 행함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오면 괴롭다는 거, 안 오면 죄의식 같은 게 자꾸만 느껴진다는 거.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밴드에서 보면서 만약에 소성기 할머니들이 그 여경 속에, 그 아픔 속에 나날들이,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가야 할 길, 인간이라면 지켜야 한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춥거나 비거나 노녀나 늘 투쟁하시지만 영혼과 육이 더 건강하지 않으실까. 뭐 제가 혹시 실례된 말씀일지 몰라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들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정상회담을 보나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염원이 저는 늦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전제로 항상 저는 뭐 기독교도 불교도 아니지만 하늘은 내 편 이렇게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만약에 평화가 오고 하면 늘 연속극도 보고 뭐 이 시간에 집에 있었으면 하지만 아마 뭔 재미로 사실고 이 생각이 제 외람되지만 저는 내면에서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렇게 열심히 투쟁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100살, 1000살은 사실 거예요. 그쵸? 왜?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중병이드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살 수가 있고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야 절대적인 희망과 내가 꼭 이뤄야 될 게 있을 때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소송이 할머니들이 뭐 어떤 군경찰 총칼 들은 젊은 친구의 젊음과 에너지보다가는 사실은 죽어도 살아도 이미 천국가 있은가 저승가 막 초월하신 분들이잖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정상회담 때 저희는 뭐 시골에 외딴 곳에 살면서 원래 TV도 없지만 일주일 동안 이제 대구에 가 있으면서 그 TV를 보게 돼서 봤는데 정상회담하는 순간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님을 만나는 순간 제가 모르겠어요. 원인은 저는 뭐 만약에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전성에 북한에 살았는지 뭐 그 위원장 그 친구하고 무슨 인연인지 그건 몰라도 대성 통곡을 해버렸어요. 그 찰나에. 그리고 그 종일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평소에 TV 전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은 봐야만 했었고 울어야 했었고 그날 마음 내면에 뭔가 희열과 지극한 그 아픔에 그래서 그 아직 그 여음이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그 우리가 정부를 믿지 못한다고 하지만 전 이렇게 통째로 만약에 더 크게 본다면 어떤 우주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뒤통수 맞고 어디 맞고 하지만 우리가 성급한 느낌이다라는 느낌이 저는 제 나름대로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님께서 그 트럼프가 취임됐을 때 저희 부부는 그래서요. 약간 저런 미치광이 같은 친구가 되는 것은 우리는 무리하다. 이러시더라고 저희 남편이. 왜? 그 친구는 지 기분 좋으면 되고 이익되면 무엇이라도 할 친구다. 근데 그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적중하다는 거.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물은 것 같지만 그죠? 물은 것 같지만 상당히 취할 건 취하는데 우리 마음에 들게 당장에 보이게 이런 확정적인 아니지만 엄청 수가 저는 아주 고스라고 봅니다. 왜? 그 기복이 심한 트럼프 가랭이를 긁고 여기는 알았다 하고 놓고 여기는 또 달개고 트럼프는 기복에 그 맞추기만 하면 얻을 거 없잖아. 그죠? 그래서 니는 평화 나는 안 받아도 된다. 그죠? 그게 얼마나 전략이 기가 막힌 전략입니까? 그래서 저는 늦은 것 같지만 요렇게 여름에 더울 때 땀날 때까지 가지 않고 만약에 곧
정상회담에서 완벽하게 비핵화가 되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김정은 그 친구 보고 눈물이 난 거는 그 어린 친구가 너무 힘들게 독재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우리 민 대통령을 만나니 어찌 그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겠어, 그죠? 그리고 저는 준비되게 이번에 문 대통령 되면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께서는 그 친구는 본인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어서 그냥 다 넣고 싶었지 않겠나. 그래서 울고 싶자 때린 격이잖아, 그죠? 그래서 아마 좀 고생은 하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었지만 또 생에 살면서 이런 어떤 정의와 아픔과 투쟁을 한다는 건 저는 살아서 경험해볼 만하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멀지 않은 시간에 뭐 진정코 한번 그 철로가 놓아지면 그죠? 몇 년 전에 그 노 대통령들은 기대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현실로 다가온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구호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율동 못할 것 같습니다. 7분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안되네요. 마이크를 지면은 좀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 율동천사 어디 갔나요? 율동천사 기도하는 노래가 하고 싶은 게 나왔어. 지랄 때한테 김천 조약비는 12개월 조약비는. 아이 새끼야. 노래 하려고 한번 써봐봤니까. 어떤 유혹에 손길에도 흔들림
쓸데없이 바로 구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분 없는 불법 사업 철거하라! 근거 없는 불법 사업 철거하라! 사드가고 병화오라! 투쟁!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